안녕하세요. 피카소 마음교육 하은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교육법, 온라인 속 아이들을 오프라인 세상으로 안내할 하은 인문학 배움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로렌스 크레인의 자기사랑이란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면 모두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지 않고 그 일부나 더 적은 것을 가져선 안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갖고 싶은가요? 행복한 인간관계일까요? 집, 자동차, 보트인가요? 그것이 무엇이건 당신은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생각만으로도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솟구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려면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그 마음 또한 여유로움으로 가득 채워지겠죠? 부모님, 어린이에게는 넘어서 뛰어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의 단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역할 역시 자녀의 순서적인 두뇌 발달을 돕기 위한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부모님의 역할을 생각하시면서 지난 2번의 방송에서 알아본 손과 뇌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3회 손과 뇌 1에서는 손은 바깥으로 드러난 또 하나의 뇌라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우리가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뇌가 명령을 내리고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도록 신경이 손과 뇌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손을 잘 쓸 수 있는 것은 뇌를 잘 쓰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알려드렸죠. 즉, 손을 사용할 때 뇌의 전두엽 전 영역이 작동하게 되는데요. 전두엽 전 영역은 지능과 기억력의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회 손과 뇌 2에서는 우뇌와 좌뇌는 분업하며 기능이 다르다고 알려드렸죠. 이것은 손 사용법에 따라 좌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습하거나 연주할 때 좌우 손을 나누어 쓰는 것은 손을 훈련하는 데 중요한 일이 된다고 하였으며 우리 뇌는 새로운 일을 기억하거나 경험을 할 때면 뇌 속에서 무엇인가가 바뀌게 되고 손을 사용할 때 뇌가 활성화된다고 했습니다. 즉, 손을 비롯한 다양한 감각 자극으로 뇌에 늘어난 신경세포가 학습하면 시냅스가 증가하는데요. 어렵게 증가한 신경세포도 학습하지 않으면 사라지므로 반복하여 그 움직임을 학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실천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아이의 창의적인 뇌와 지능형 두뇌 발달에서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의 창의적인 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두뇌는 민감기라고 하는 유아의 전후기를 통한 다양한 시기를 거치면서 스스로 생존을 위한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일족의 뇌세포와 복잡한 1000억 개의 미성숙한 뇌신경세포를 갖고 태어나는데요. 이 시기에는 뇌관이라는 본능의 뇌만 작동합니다. 즉, 호흡과
소화 순환계 및 생식기 등이 작용하는 뇌관이라는 두뇌 기능만을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아기의 뇌는 세상을 배우기 위하여 스스로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청각세포와 시각세포부터 열심히 발달시키고요. 출생 후부터 12개월간 뇌신경세포 줄기들이 발달하여 연결시키는데 이때 청각과 시각을 발달시키는 첫 번째 민감기라고 합니다. 12개월이 되면 아기가 일어서게 되는 것은 소뇌라고 하는 운동 기능의 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걷기 시작합니다. 그 전부터도 아기들이 무엇이든지 손으로 잡아서 입에 갖다 넣고 맛을 보는 행동을 하죠. 이것은 아기의 뇌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한 창의적인 두뇌 학습 행동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적절하게 창의력 학습을 도와주시는 만큼 기억 뇌신경 세포 가지들이 많아져서 뇌의 무게가 차츰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아기 최초의 창의력을 발휘한 두뇌의 학습 결과인 거죠. 그러면 지능형 두뇌 발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지능형 두뇌 발달 방법이란 우선 소뇌를 이용하는 유아교육을 의미합니다. 소뇌는 인간의 뇌신경세포가 반이나 들어있는 특수한 두뇌기관입니다. 인간만이 갖고 있는 학습의 중요한 기능인 신치상핵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뇌신경세포는 사용하면 할수록 발달하는데 손을 통한 학습을 하면 제일 폭넓게 뇌의 학습이 전달되고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19세기부터 의사들에 의하여 증명되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태리의 의학 박사인 몬테소리는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지능형 뇌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 교구를 1907년에 정상 어린이들을 위하여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2001년 조지 워싱턴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소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인간의 두뇌 기억 능력은 읽는 것은 약 10% 정도, 들은 것은 약 20%, 보는 것은 30%, 보고 들은 것은 50%, 자신이 말한 것은 60%, 즉 노래나 그림을 통한 학습은 약 50에서 60%, 자신이 근육을 움직여 학습한 행위는 약 90% 정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마이클 함 박사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데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나 수학 공식을 외울 때에도 손으로 쓰면서 하는 것이 기억이 빨리 되고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 교육은 손만 사용하면 아니고 논리적이며 수학적이어야 합니다. 원리, 공간인식, 깊이, 높이, 무게, 음악, 색상 등을 뇌 발달 단계에 맞도록, 즉 민감기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민감한가에 따라 그 능력의 발달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언어 발달에 민감한 시기에는 말을 많이 들려주며 동화책도 꾸준히 읽어주시고요. 걷기에 대한 민감한 시기에는 많이 걷게 하고, 질서에 대한 민감한 시기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행동과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손을 사용하되 뇌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집중하여 학습 만족감을 느낄 때에는 뇌 속에서
노르에피네프린 각성 물질로 시작하여 세로토닌, 도파민, 그리고 가바라고 하는 여러 뇌신경 전달 물질이 적절히 분비되는 낮은 각성 상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교육의학자들의 연구가 계속 발표되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 아이가 선택하고 집중하고 반복하며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연령별 두뇌 발달과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요. 1. 0세에서 2세, 그러니까 출생부터 4살까지의 두뇌 발달입니다. 이 시기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두뇌의 기능 중에서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곳,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초보적 형태로 서서히 발달하고요. 근육 운동과 인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손에도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특수한 기능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스스로 환경을 탐색하도록 가정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만 2세에서 4세의 두뇌 발달은요. 만 3세, 그러니까 5살이 되면 생각, 판단하는 부분인 전두엽이 효과적으로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를 알면 연결된 학습인 관계 탐색 학습도 할 수 있습니다. 억압된 감정을 기억하는 편도체와 좋은 감정과 학습을 기억하는 해마, 즉 변형계라고 하는 곳이 발달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교육은 정서학습을 더욱 중요시해야 합니다. 아이의 말에 공감해 주시는 것,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이 시기에는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상적인 표현의 동화를 많이 읽어주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판단력이 미숙하고 부끄러움도 잘 모르는 시기입니다. 부모님, 인간의 생각은 앞 이마 부분에 있는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는 전두엽이 아직 덜 발달되었기 때문에 아이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3. 만 4세에서 6세 두뇌 발달입니다. 이때는 전두엽과 우뇌 발달, 만 4세 이후 브로카라고 하는 운동성 언어 영역 발달로 정확한 발음이 가능하게 됩니다. 손의 발달이 만 4세 정도면 마무리됨에 따라서 아이들의 민감기에 맞추어진 올바른 두뇌 감각 교구를 이용한 지향성 목표 학습을 해야 합니다. 즉,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학습 동기 유발을 일으키는 감각 방법을 통하여 집중력을 기르는 두뇌 학습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때는 성과성 목표 학습이 아닌 인성이 잘 발달된 아이가 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4. 만 6세에서 7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두뇌 발달입니다. 전두엽의 효과적인 발달 단계 학습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침착한 어린이가 되고 예의가 바르게 성장해야 합니다. 즉,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학습을 적절하게 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집중력을 키우며 육체적 어려움을 거쳐 정신적 만족감을 갖는 학습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정신적 만족감은 내적인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전두엽 성장의 민감기로서
무엇이든 쉽게 배우는 시기라고 합니다. 전전두엽이란 인간다움을 형성시키는 이성적 판단력과 결단력을 키우는 곳이며 자립할 수 있는 자존감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과 교육기관의 역할입니다. 즉,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기 행동 조절, 집중해서 생각하기,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의 힘, 주위 사람 배려하기와 호기심을 발휘하는 적극성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늘 이 궁금증을 가지는데요. 아마 아이들은 저에게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외치고 있지 않을까요? 아이에게 행복한 환경을 주려면 방송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훈련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나를 칭찬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는 일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물론 저와 함께요. 그러면 언젠가 순간순간 사랑의 마음 훈련이 습관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부자가 될 거고요. 와, 저는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은의 피카소 마음교육은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 엄마의 놀이터,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와 함께합니다.